첫 번째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그리스 리그의 팀으로 해당 리그의 올림피아코스가 압도적인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나시나이코스는 그 뒤를 잇는 리그 우승 20회에 빛나는 그리스 리그의 대표적인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우루과이 대표팀을 1년간 이끌었고 이후 세비야에서 빠르게 경질된 경력이 있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이죠. 파나시나이코스의 경우 유럽 무대에서 자주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빅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스쿼드에서 꽤나 보입니다. 맨유 유스 출신 팔콘도 펠리스트리와 헤타페의 주전 미드필더였던 네마냐 막시오비치, 그리고 리옹에서 꽤나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브라질 출신의 윙포드 테테 등 많은 빅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스쿼드에 포진되어 있죠. 지난 시즌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4위로 강탈했었고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의 승단에서 아약스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하게 된 모습입니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멕시코 리그에서 보여준 능력으로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까지 맡을 수 있었던 감독인데요. 다만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없고요. 세비야에서도 2개월 만에 경질을 당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으나 수비적인 전술 스타일의 감독이며 답답한 경기력으로 세비야를 더욱더 암흑기로 끌어내려버린 감독이기도 하죠. 첼시는 지난 시즌 리그 6위를 기록했으나 맨유가 FA컵에서 깜짝 우승을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첼시가 최근 이적 시장에서 투자한 규모도 있고 이번 시즌 목표는 리그에서 챔스 진출권을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에선 아직까지는 욕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첼시는 지난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에선 최대한 로테이션을 활용했었고 이번 그리스 원정 이후 이틀 뒤에 홈에서 뉴캐슬과의 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캐슬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가 시즌 초반 같은 경기력이었다면 저는 굳이 이 경기를 건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웨스트햄전을 기점으로 첼시의 전술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얘기했었고 첼시의 경우 워낙 스쿼드 뎁스가 탄탄하다 보니 원정이긴 하나 첼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A매치 브레이크 직전 경기였던 브라이튼전에서 2골을 먼저 리드했지만 후반전 3골을 실점하며 펠레스코어 역전패를 허용했었습니다. 이 경기 종료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실망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A매치 브레이크 이후 경기였던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좋은 내용으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결과는 토트넘의 4대 대승이었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토트넘의 경우 명성에 비해 무관의 기간이 정말 긴 팀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목표를 얘기할 때 이번 시즌엔 트로피 하나를 꼭 따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난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 경기들을 보면 적절하게 주전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을 섞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토트넘은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들 중에 하나이며 또한 유로파리그 우승 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토트넘의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알크마르는 2010년대 들어서 유럽 대항전에 자주 등장하는 팀인데요.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 4위를 기록했고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 대항전에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으며 지난 시즌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선 조별리그 탈락을 당하는 모습이었죠. 이번 시즌 개막이 공식전에서 6승 1무 0패로 시작했으나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나이로 상당히 어리며 네르텐스 감독 역시 감독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넥스트 해리케인을 기대했던 선수였죠. 이번 시즌 알크마르 유니폼을 입은 트로이 페럿이나 네덜란드의 전설 반본멜의 아들인 루벤 반본멜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한데 이런 선수들의 부진이 겹치며 알크마르가 최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유일한 결전자는 손흥민을 제외하고 없습니다.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하며 이번 경기 결장이 예고되었죠. 대체 선수로는 티모 베르너가 있긴 한데 한때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에 30골도 넘게 넣었던 폭격기가 어쩌다 이런 선수로 전락했는지 아쉽습니다.
토트넘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트넘의 경우 주전급과 비주전 선수들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큰 팀이라는 점에서 썩 내키는 픽은 아니지만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들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챙겨왔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의 승을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페네르바체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페네르바체는 터키 축구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와 더불어 최고의 명문팀이죠. 물론 최근 갈라타사라이에 밀려 10년간 리그 우승을 놓쳤으나 터키 리그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우승을 기록한 팀입니다. 카피 팀들을 상대로 원정 경기는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터키용 팬들의 응원 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하죠. 페네르바체의 스쿼드를 봤을 땐 네임밸류에선 너무 빅리그 팀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더 감독이 조세의 무리뉴이고 수비에선 최은주와 미드필더엔 암라바카 프레드, 그리고 뉴캐슬의 돌격 대장이었던 알랑 생 막시맨과 아약스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두산 타디치, 그리고 초전방엔 보스니아 폭격기로 불렸던 에린 제코가 있습니다. 프레드와 암라bat 그리고 조세 무리뉴 감독의 경우 맨유와 인연이 있었던 선수와 감독이라는 점은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암라bat은 임대 신분이긴 했으나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에서만큼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맨유의 FA컵 우승에 크게 일조하기도 했었죠. 맨유는 아직까진 시즌 초반이긴 하나 벌써부터 더보기 리그로 추락하면서 리그 하위권 경쟁은 벌써부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정말 어렵게 했다는 유로파 리그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할 겁니다. 유로파 리그에선 맨유도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 무조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트벤테와 포르토를 상대로 연달아 승부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승리가 매우 절실합니다. 결정자 명단을 보면 정말 암울합니다. 미드필더에서 희망인 코비 마이누가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맨유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난 포르토전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이번 경기 결장합니다. 맨유는 지난 2라운드 포르토 원정에서 경기 초반부터 레시포드와 호이룬의 득점이 터지며 20분 만에 2골을 리드했었지만 이후 3골을 시점하며 역전을 허용했었습니다. 역전 허용 이후 부패까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 만약 그대로 패배했다면 맨유의 분위기는 정말 최악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맥가이어가 경기 막판 코너킥에서 동점골을 기록해주면서 최악의 분위기는 면하게 되었죠. 무리뉴 감독이 우승 청부사라는 수식어가 붙는 엄청난 스타 감독이긴 하지만 최근 팀을 맡았던 토트넘과 로마에서 성적 부진으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 현재 페네르바체에서도 경질서에 돌 정도로 기대 이하의 모습입니다. 3대 축구에서 무리뉴의 전술은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맨유의 최근 터키 원정 경기를 보면 바샥쉐이르나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했었고 지난 2016년 페네르바체 원정에서도 패배했었습니다. 최근 맨유의 성적이나 결정자 명단을 보면 이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친정팀들을 상대로 2승 3무 11대라는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속는 셈 치고 맨유의 승리로 가볼까 하네요. 이거 지면 테나은은 정질 좀 합시다.